듀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석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88쪽 거짓말, 일명 거짓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폴 발레리. 방역당국이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목사 부부의 거짓 진술에 속아 접촉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부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들의 거짓말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주 오래전 나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신체 검사를 했다. 국립사범대학이라 졸업 후 중고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나기에 공무원 임용 신체 검사를 한 것이다. 검사 후에 병원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왜지? 나는 가슴을 졸이며 병원으로 갔다. 의사가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폐결핵 앓은 적이 있어요? 하고 물었다. 헉, 당황한 나는 아니요 하며 거짓말을 했다. 나는 몇 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었다.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다 낫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면 발령이 안 날 텐데.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뭐라 중얼거리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정말 앓은 적 없어요? 나는 의사의 온화한 얼굴을 보는 순간 실토하고 말았다. 네, 사실은 몇 년 동안 앓았어요. 다 나은 줄 알았어요. 의사는 나를 안심시켰다. 다 나아도 흔적이 남아요. 다 나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왔다. 갑자기 이게 검사로 보이네. 나는 긴 시간이 지난 뒤 인문학을 공부하고 나의 삶을 성찰하며 나의 거짓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갖고 가는 사람들은 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 공자의 중용이다. 그들은 진실을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궁지에 몰리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생존 본능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할 필요도 없는데 생각 없이 살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코로나19 초기에 거짓말을 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한 대학생은 자살했다고 한다. 안타깝다. 언제 우리 사회가 그 학생한테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적이 있나? 너와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나? 생각 없이 공부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우리의 교육 제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죄를 그 학생한테 뒤집어 씌워 희생 제물로 삼았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죄는 씻으려 하지 않는다.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 고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인환내 처갓집 옆에 지금은 메리판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패러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숍 여사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성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노축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람도 그렇다. 김수영 거대한 뿌리 부분. 시인은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고 노래한다. 시인도 아마 오랫동안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고 살아왔으리라. 그러다 어느 날 화들짝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의 거대한 뿌리를. 자신을 만든 역사를 아예 생각조차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수시로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 잘하는데. 저는 이거 하나 붙이고 싶어. 때로는 거짓말인지조차 모르면서. 그래서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게 대학생이잖아요. 자살해버린. 아마 이나 대학생이랄 때 같은데 그 대학생이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세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얼마나 못 견뎠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제가 거짓말 했더니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참 거짓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렇죠. 어느 순간 훅 좀 그렇죠. 모면하고 싶을 때 그냥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 근데 없이. 난 그때 이 의사가 그죠 음. 친절하게 마음을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말해. 의사는 그래서 딱 내가 알아봤네. 그죠 이 마음을 그래서 난 그 의사가 어우 참 멋있어요 그죠 그 마음을 열고 다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나도 싫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막 다그쳤다면 또 안 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애들이 거짓말할 때 부드럽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네. 왜 거짓말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런 의사를 만난 건 굉장히 행운이야. 그렇죠. 그 시대만 더더욱 그냥 무시하던 예. 시대죠. 막 100만 태어나서 뭐 그냥 인간이 넘쳐났으니까. 고마운 분이에요. 나 그죠. 부드럽게 그렇게. 흔적이 있었어. 흔적이. 폐를 아르면 네, 이게 흔적이 있대요. 이제 그 이게 우리도 작은 형이 이제 52년생인데 그 양반이 집이 어려우니까 공고를 가려고 용산 공고를 간 거야. 그 됐어요. 신체 검사를 가는 거야. 떨어졌어. 세계학으로. 세계하고 세계학 이거 그때는 그게 그렇죠. 올랐구나. 옛날에 그때는 그거를 다 못 들어 공부를 못 들어가게 했거든 다.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어. 지금 검사 자체가. 근데 그때는 그랬어. 그 못 들어갔어. 그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꼬였지 형은. 내가 그럼 뭐 고등학교 거짓말한 건 음.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하려고 이제 그래서 막 했지. 결국은 안 됐지만. 아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제 그저 알고 있었지. 세계학이. 그러니까 딴 사람은 슬쩍 이제 하려고 이제 했었지. 아, 실패를 했지만 그런 이제 거짓말 공부네요. 그 정도 저희 목욕 바로 옆이네요. 갈 뻔했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꼬이고 저도 옛날에 이제 직장을 한번 옮기면서 어떤 직장을 옮기는데 시험을 보려면 이제 지금 다니는 직장에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어떤 이유로 다른 회사 걸 제가 넣었어요. 근데 오히려 줄었어. 이게 2년 근무했으면 여기 1년 반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익 볼 게 없지만 어쨌든 넣었어요. 그래서 됐어 이제. 근데 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나 말하자면 나의 가짜 서류를 얻은 이 친구가 가서 불안하니까 가서 실토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르더라고. 그 잘렸어. 그러니까 잘린 게 아니라 너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거짓 서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그만뒀지 그냥. 나중에서 물었어. 버텼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감봉 처분하고 다닐 수 있대. 내가 왜냐면 개수를 늘리거나 속인 게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거짓말 하죠. 뭐 급하면. 저희가 김수영 씨구나. 김수영 시인도 자기를 많이 부정했나 봐요. 그렇겠죠. 얼마나 네. 싫었겠어요. 한국이 그죠. 근데 나중에 더러운 전투는 좋다고 한 게 참 이게 너무 좋았어요. 좋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내 삶이니까. 우리 민족의 삶이고 그죠. 그걸 받아들일 때 자체가 참 좋아요. 아무리 벗어 던지려 해도 그렇죠. 벗을 내 수 없는. 삶이니까. 네. 그런데 좀 버드 비숍이 여사가 누군가 궁금했어요. 여기 시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만난 건 아니고 아마 그 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났다 네. 그래요. 네. 여행 작가였더라고요. 예. 그 19세기 여행 작가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또 그래서 김수영 씨는 참 좋은 게 지금 김수영 시인이 이렇게 자유주의로 출발하잖아요. 우리 사회를 뭐 바꾸겠다 이런 혁명가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난 나로 살겠다 하면서 끝없이 올라가서 인류를 사랑하고 전통을 사랑하고 풀이한 시를 나중에 많이 썼죠. 네. 그죠? 풀이 묻는다. 그래서 참 바람 위대한 참 시를 빠르게. 썼어요. 근데 이 김수영 시인은 부정을 하다가 철저하게 그거를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마저도 다 그냥 껴안아 버리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보면은 막 일제시대 당하고 이런 거를 미화시키지 말고 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다 이렇게 가야 된다 봐요. 민낯을 드러내야 그렇죠. 버려야 되는. 찌질했죠. 그때 그렇죠. 찌질했지만은 그 우리 모습이고 근데- 찌질하지만 그렇게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 그런데 재밌는 건 저는 이게 참 재밌. 아까 이제 우리 어떤 챕터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왕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왕을 계속 세우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하고 왕을 세우려 하지 않았어. 네?
해방되면서 해방. 왕정 국가였잖아요, 대한민국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난 이후에 왕을 세울 만해도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난 그게 굉장히 신기해. 사실은. 또 3.1운동 때조차도 고종이 죽을 때 승하할 때 했잖아요. 그때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고. 그때는 조선 독립이 아니라 그때 이미 대한제국이었어요. 만세. 네, 아니야, 그때도 이미 대한제국이었어. 대한제국. 그래서 대한독립이야. 음,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때 대한제국. 네. 네. 이게 스스로 체험을 하고 자기들이 이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교육도 없었는데 저기 해방이 딱 되고 나서 그냥 이 민주주의를 그냥 받아들인 거야. 나는 그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주체 의식이 강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만 해도 왜 지휘하는 놈 따로 있고 이 피지배층이 따로 돼 있잖아. 공공국가라서.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다 주인 의식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쫓겨나도 나중에 의병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 일본 애들이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저는 다르게 봐요? 그게 좀 예. 네. 그거는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천황이 있는데 천황이 그 개혁을 하죠. 개혁의 중심이 이제 천황이었고 그 때문에 일본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게 남아 있다 봐요. 근데 우리는 왕이 있음으로써 보통 백성들이 종교 없었잖아요. 조선 말기 때부터 왕이 자기들 보완해주고 그 뒤에 계속 그 왕이 그냥 그 외세 앞에 그냥 무릎 꿇는 모습만 봤지 자기들을 위하는 그 모습을 한 번 보여준 적이 없죠. 그래서 그 왕을 부정하게 됐지. 좀 답답해. 그게 제 말은 왕을 부정했으면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이제 이미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지나고 나서 일본도 천황인데 아니, 일본 천황이 아니, 천황- 좋게줬죠 자기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은 천황 제도가 있다면 우리도 독립하면서 우리도 왕 다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뽑은 게 이승만이라는 것도 그런 얘기가 나와. 이을승자 늦을 만자 이 씨가 늦게 이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그게 뭐 그것의 대리 이미 만족이었던. 그때는 왕권이 무너져가지고 그게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처럼. 그게 제 말은 누군가는 되면서. 몇몇이라도 세력이 왕정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이제 국민 주체 의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다. 이건 좀 그렇게 아니다. 난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지배를 많이 우리는 당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해방되고 나서 자치한 적이거든 우리가. 저 자치를 했어요 그때. 자치를 하려고 했지. 해방되고 나서. 해방돼서 미군정이 되기 전까지. 그죠. 처치하려고 했죠. 자치를 했죠. 응. 그게 좀 거기서 전 그러니까 정신이 그때 복잡하니까 왕을 세우면서 할 수 있었지.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 이유는 왕이 우리한테 죽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차이란 거죠. 일본은 왕 때문에 계속 개혁이 일어나고 그랬죠. 이건 그 차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쨌든 상징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때 이제 여러 세력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왕을 세워놓으면 일하기가 좋은 거야. 전쟁 있을 때 조정해 주니까. 아니, 경험을 한 적이 없죠. 어. 경험이 없어. 저 경험의 문제라. 아니 왕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제가 중국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중국 드라마 보면 왕을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가 많아요. 인정 안 하는 시대가. 왕 없는 세상은 꿈꾸지 못하지만 왕을 그다지 신뢰하는 사람 많아요. 역사를 보면 그런 문제. 아니 뭐 중국이야 뭐 이제 사실 저 이번에 중국은 워낙 커서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너무 심도 있는 네. 이야기는. 아니 역사 얘기를 이제 하려다 보니 이제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아니 우리 역사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딱 뭔가를 인정한다는 거.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 다. 우리 개별적으로도 생각해도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그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야 그리고 거짓말 또 하지 않지. 자기 출신을 그죠 네. 인정하는 거 쉽지 않죠. 네, 진짜 그거 힘든. 출신 인정 못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죠 나중에. 계속 그죠. 가짜 거짓의 나로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다리를 절어. 그럼 그거 속일 수가 없잖아. 이게 걸어가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것도 일부러 안 일어나. 안 보여주기 보여주기 싫으니까.
일종의 그것도 거짓말이지. 예를 들면 제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 그걸 이제 내가 이게 막 드러내 아니 이게 감추지?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지. 그렇다고 뭐 내가 막 드러내야 되나? 이렇게 막 보세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도 없죠. 네. 그냥 아까 물 흐르듯이 그게 그렇게 가면 되지. 드러나면 드러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네. 아니 이제 그렇게 자유로운데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예를 들면 강의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사실 손을 흔들었거든요. 제가 뭘 한 수업하면서도 이렇게 화려하게. 일부러?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이제 습관적으로 뭘 할 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강의하기도 좋고 이렇게 집중시키기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안 쓰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얘들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어쩌다 애들 그걸 쳐다봐. 그래서 무대님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가진 그거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말씀?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쓴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모르다기보다 이렇게 때로 의도적으로 감춘다는 거지. 일종의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식민지야. 그걸 내가 보는 사람마다 우리 원래 식민지였어. 이거냐? 평소에 가만히 있잖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죠. 물어보고 뭐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원래 이렇게 식민지였어.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분도 똑같은 심리가 하나 작동하지 않았을까. 시인이 그렇죠. 이분도 굳이 막 뭐 그걸 내가 막 들어서 와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게 꼭 솔직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당당하게 아니야 뭐 우리 이런 나라였어. 근데 뭐 틈만 되면 그걸 이렇게 일부러 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거는. 내가 틈만 나면 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안 하듯이 이런 거짓말이. 저는 이렇게 김수현이 된 이유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 크는 재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크는 재미. 예. 극복하는 재미.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이제 많이 우리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칠 때 조선 말기부터 일제 식민지가 됐지만은 일제의 그 한거한 그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독립운동하고 어떤 사람이 뭐 제가 상주에 우리 집 위에 그 풍량조씨 집이 99간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5형제가 다 떠나서 다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귀족이었는데 재산 다 처분하고 떠나서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힘이 당했어, 우리가 찌질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 힘든 소리 우리가 끝까지 한 거 했다. 이걸 볼 때 이제 긍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도 막 열등시 느꼈다가 과연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렇죠. 헤쳐내는 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죠? 그걸 보면은 좀 긍정하시다 그 과거의 역사를. 근데 그거 안 보고 당인 것만 보면 이제 이상한데 그 안에서 내가 끝까지 버텨낸 힘.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던 거, 내가 크는 것의 재미. 그죠 바로. 네, 크는 것의 재미. 예. 우리도 약간 그게 그런 거 가장 있잖아요. 그럼. 숨기고 싶었어. 예. 나의 그림자를. 근데 그거를 드러내. 그게 찌질한 거지. 그러면 그거를 딱 드러내버릴 때 자기가 그 후련함이 예. 그래서 있으면서 더 컸어. 거기서는 그래서 뛰어넘어가잖아요. 예. 뛰어넘어서 응. 낯을 아픈 사람을 안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예. 그럴 때 이제 그걸 계속 가는 거죠. 이 역사가 똑같다 봐요. 내가 그거를 딱 이렇게 내 보였을 때 그렇죠. 혼자만 가지고 예.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오픈시켜버리고 내가 인정해버릴 때 내가 커가는 거 느낄 때 막 저는 희열이 그렇죠. 있고. 저는 옛날에 그 파업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본 적 있죠. 그때 이제 그 노동자가 보면 이제 젊은 노동자죠. 그 이제 파업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몰래 공장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선반을 만들어 쇠 깎는 기계를 자기가 선반 움직인 거를 그게 너무 정겨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쓰다 넣는 그 손길. 와, 이 사람 지금 바로 이거죠. 노동의 가치를 아는 놈이죠. 그렇죠. 너무 가치를 아는 거죠. 멋진 놈이다. 이 힘이 바로 전통을 산다. 나 노동자했다 하는 이유가 그치. 남들은 찌질하지만 나는 이게 사랑이 있었어. 그럼요. 그
그 크는 재미, 단순한 그게 노동자가 중요하지. 아닌. 그죠? 크는 재미죠. 그게 재밌죠. 음. 좀 그럴 때 역사를 긍정한다 봐요. 그치. 이건 학교에서 맞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음. 이걸 안 가르치면 애들이 이제 역사를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크는 재미가 크는 재미. 엄청 확 닿는.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면 뭐해? 응? 에?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면 뭐하냐? 음. 그 찌질이들이야 진짜. 어? 온갖 컴플렉스 쌓여가지고 정말로 그래요. 컴플렉스 쌓이면 대법관 해는 놈은 대통령 못했다고 찌질하고. 어쨌거나 그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큰 틀로 이 역사를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를 키워가는 그 재미,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찾아보는 게 어쨌거나 우리 앞전에 앞 시간에 했던 내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그 그림자 인정하면서 나를 그대로 있는 대로 내보이는 또 그게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 헤쳐내고 그 아이들한테 크는 재미 학교 때 가르쳐주고 이러면은 그죠? 계속 이렇게 김수경 씨처럼 더러운 역사를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못하고 만약에 이제 과거를 부정하게 되면은 이제 어때 돼가면 이제 그 한 나라가 이제 뻥을 치게 된다 봐요. 우리는 한때 빛났다 뭐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생각대로는 내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남들이 하는 대로 살면서 또 그거에 맞춰 생각하게 된다. 그래 김수현 씨는 예, 이런 그렇죠. 더러운 역사가 좋다고 이제 갔는데 이걸 이제 이걸 못하는 사람은 이제 자꾸 흥황하게 만든다 봐요. 우리가 한때 뭐 중국 땅도 우리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중국 땅이 우리 땅에 있든지 안 있든지 그게 뭐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집중 안 하고 뭔가 화하게 자꾸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미화시키는 거. 요즘 국뽕들이 좀 있죠. 그게 되게 위험하죠. 물론 우리가 지금 아주 멋있게 살고 있긴 하지만 또 그 이상의 또 국뽕도 있긴 해요. 맞아. 그래, 애들한테 그 부모가 옛날에는 맨날 그죠. 1, 2등밖에 왕년에 막 이런 식으로 해. 우리 집이 잘 살았다거나 네. 뭐 그런 것도 똑같은 그게 거죠. 가장 안 좋죠. 우리 역사도 그냥 사람 삶 자체를 나는 얘기하고 그냥 이 땅에서 발 붕 뜨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냈는가에 대해서 알 때 자기를 인정하게 되겠죠, 그죠? 거짓말. 마무리하세요. 네, 거짓말. 아까 말씀드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는 말로 오늘 거짓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